안녕하세요. KY 2021 2차 중등부 4번 문제 공통 괄호 문자열 사전의 풀이를 설명드릴 서울대학교 윤규준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개의 문자열 A랑 B가 주어지는데 이 두 문자열 각각은 여는 괄호 혹은 닫는 괄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집합 SAB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 집합은 문자열들의 집합이고요. 여기에 속하기 위한 조건은 총 3개입니다. 첫째는 A의 부분 문자열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B의 부분 문자열이기도 해야 되고, 셋째는 그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어야 됩니다. 즉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랑 모두 잘 이렇게 짝이 맞아야 돼요. 그때 이제 정수 K가 주어지면요. 첫째로 이 집합의 크기가 K 이상인지 아니면 K 미만인지 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전자에 해당을 한다면 이 집합에 속하는 문자열을 모두 정렬했을 때 K번째 사전순 최소 문자열이 무엇인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번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총 8개의 부분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각각의 부분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문제는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이제 A 길이의 합이 100 이하, B 길이의 합이 100 이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태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볼게요. 먼저 아이디어는요. A의 부분 문자열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의 부분 문자열의 개수는 시작과 끝을 정하면 그것이 부분 문자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아봤자 길이의 제곱계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B의 부분 문자열 개수도 많아봤자 B의 제곱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 어떻게 할 것이냐? A의 모든 부분 문자열을 다 보면서 각 부분 문자에 대해서 이제 B의 부분 문자열에 해당하기도 하는지를 검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자열이 B의 부분 문자열인지 검사하는 것은 이제 B제곱계의 각 부분 문자열과 일치하는지 다 컴페어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복잡도는 이제 A제곱계의 문자열 각각이 B에 속하는지 보는데 B제곱계의 문자열과 일치하는지 볼 거고, 일치하는데 검사하는 시간이 그것의 길이죠. 네. 그래서 이 작업을 총 A 세제곱 곱하기 B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시간을 소요를 하면은 A와 B 모두에 포함되는 부분 문자를 전부 고를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많아봤자 A 제곱계 있겠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부분 문자열들.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골랐을 때 그것이 이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또 판별을 해야 돼요. 근데 길이 L짜리 스트링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판별을 하는 것은 스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선형 시간에 판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각각의 A제곱계의 원소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체크하는 건 길이만큼 시간이 드니까 A 세제곱 시간 만에 우리는 이 SAB라는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소를 모두 구했으면 이 원소에 속한 스트링들을 단순하게 정렬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정렬해주는데 원소 개수가 A 제곱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자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게 길이만큼 시간이 들고, 정렬하는 건 트리비얼하게 하면 로그가 더 붙죠. 그래서 이것의 복잡도는 A 세제곱 로그 A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죠.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이고, 네, a와 b 각각 길이의 합이 100 이하라는 조건과 시간 제한이 5초로 아주 널널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문제는 이제 A 길이의 합이 1000, B 길이의 합이 1000 이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첫 번째 부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할 건데, 대신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분 문제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부분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부분 문자를 모두 골라내는 게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A의 부분 문자열이 많아봤자 A 제곱계 있고요. B의 부분 문자열이 많아봤자 B의 제곱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정렬을 해줘요. 네, 각각을 정렬해줘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을 그냥 뭉텅이로 합쳐놓고 여기에 이제 a제곱계 더하기 b제곱계가 있겠죠? 얘네들을 한 번에 뭐 정렬을 해줘도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각각을 정렬한다면 이제 각각 이렇게 문자열들이 정렬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 포인터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왼쪽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A의 문자열과 대응되는 B의 문자열이 있는지 이렇게 슥슥슥 검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다가 이제 사전순으로 오른쪽 문자열이 넘어가는 순간에 스탑을 해줍니다. 스탑을 해주고 왼쪽 화살표가 하나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투 포인터 기법을 이용을 해주면 A와 B 동시에 속하는 부분 문자열을 모두 골라낼 수 있어요. 그것을 선형 시간에 골라낼 수 있습니다. 사실 포인터가 움직이는 횟수가 선형이고, 네, 문자열을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하는데 이제 길이만큼 또 시간이 들겠죠. 네. 혹은 뭐 얘들을 합쳐서 정렬을 해주면 이제 같은 문자열인데 얘가 A 거 얘가 B 거 이렇게 인접한 거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얘도 같은 논리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시간 안에 A와 B 모두에 속하는 부분 문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렬인데요. 정렬을 이제 단순한 이제 std, sort 같은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이 a제곱계의 스트링을 정렬하는 데에만 a제곱 곱하기 문자열 컴페어 하는 데 드는 시간 곱하기 로그 타임이 걸려서 a 세제곱 로그 a가 돼버려요. 근데 로그를 붙이면 시간 초과가 날 거고요. 이 로그를 떼야 되는데 떼기 위해서는 트라이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 제곱계 문자열 모두에 대해서 트라이를 완성을 하시고 DFS 오더링을 하면 됩니다. 네, DFS 오더링을 하면 그것이 사전순 방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제 이 모든 스트링의 길이 한 만큼의 시간 안에 정렬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러면 이제 A 길이 세제곱 더하기 B 길이 세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두 번째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문제는 조건이 되게 특이합니다. 먼저 A의 길이의 합이 만 이하, B 길이의 합이 만 이하이고 A와 B가 같으며 K가 1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조건 두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B를 무시를 해도 돼요. 즉 문자열 A가 있을 때 A에 속하는 모든 올바른 부분 문자열 중에서
k가 1이니까 사전순으로 최소인 문자열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합니다. A에서 문자열, 만약에 부분 문자열 두 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부분 문자열 두 개가 있는데 S랑 T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S라는 이 문자열에서 T가 S의 접두사가 된다면 T는 무조건 S보다 사전순으로 앞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S랑 T 둘 다 올바른 부분 문자열이었다면, 그리고 T가 S의 접두사였다면 S는 무조건 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전순 최소를 찾고 있기 때문에 T가 항상 S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답은 항상 뭐냐면, 답은 항상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냐면, A의 각 접미사를 봐요. 모든 접미사 중에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되는 가장 길이가 짧은 접두사를 찾으면, 각 접미사에 대해서 길이가 가장 짧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 접두사를 찾으면 그것들 중에서 답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 중에서 답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작 지점을 잡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되는 최초 지점을 그냥 선형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찾는 것은 이제 선형 시간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각 i에 대해서 답을 구하거나 못 구하거나 하니까 총 이제 많아봤자 A개의 후보가 있을 텐데, 그 후보 문자열들 중에서 가장 사전순으로 앞선 걸 찾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하면 A개 각각에 대해서 문자열 비교하는 데 시간이 A만큼 드니까 A 제곱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i에 대해서 J를 찾는 것이 A만큼 들고, 그 다음에 A개의 최대 A개의 부분 문자열 중에서 최소 스트링을 찾는 것도 A 제곱이면 되니까 전체 시간 복잡도 A 길이 제곱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시면 세 번째 부분 문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문제는 이제 아까와 유사하게 A와 B의 길이의 합이 만 이하다라는 조건만 있고 뭐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는요, A의 모든 부분 문자열이 들어있는 트라이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트라이를 이제 A에 있는 모든 부분 문자열이 B고 A 제곱계니까 각각의 문자열에 대해서 트라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은 복잡도가 A 세제곱이 돼서 안 되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A 제곱계의 부분 문자열 전부에 대해서 트라이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뭐에 대해서만 하면 되냐면 A의 모든 접미사에 대해서, 그 접미사에 대한 트라이만 만들어도 그 A의 모든 부분 문자열이 속한 트라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 트라이를 생성을 하는데 A 제곱의 시간이 걸려요. 네, 공간 복잡도도 A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트라이 안에는 모든 A의 부분 문자열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느냐? B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B에 속하는 모든 부분 문자열은 B의 접미사의 접두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B의 모든 접두사에 대해서 이 트라이에서 검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도하면서 검색 중 참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정점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이것을 각 B에 있는 모든 접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주면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정점들은 각각 A와 B에 모두 속하는 부분 문자열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A와 B에 모두 속하는 부분 문자열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알아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이에서 DFS를 하면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되는 정점들만 골라줍니다. 올바른 문자열이 되는 정점들에게는 별표를 해줄게요. 이렇게요. 이것도 이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을 판별하는 그 스택 아이디어를 응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색칠도 되어 있고 별표도 되어 있는 정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곧 SAB 집합에 속하는 문자열을 의미를 해요. 올바르면서 A와 B 둘 다에 속하니까. 그럼 그 정점들 중에서 이제 사전순 K번째 문자열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DFS로 순회를 하시면서 K번째로 마주친 동그라미랑 별표가 모두 있는 노드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랑 동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DFS 오더링 순서가 문자열 사전순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라이를 만들고 단순하게 DFS 몇 번 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의 시간 복잡도는 A의 길이 제곱 더하기 B의 길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부분 문제 4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죠. 이제 4개의 부분 문제가 남았는데요. 정해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5번에서 7번까지의 3개의 부분 문제는 모두 이 정해에서 아깝게 놓친 부분이 어디냐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A의 각 서픽스에 대해서요. 각 전미사에 대해서 전미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네. 이 전미사의 모든 접두사를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i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a의 부분 문자열이 i번째 문자에서부터 시작하는 a의 모든 부분 문자열 중에서 b에 속하는 j들을 모아보면 항상 구간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j는 항상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요 i부터 j까지 요만큼의 부분 문자열이 b에 속했다라고 하면은 i에서 시작해서 이보다 덜 간 모든 접두사들도 b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탐색 아이디어랑 약간 유사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max j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값을 이제 li라고 정의를 해줍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말고 max j를 찾을 수가 있고 그것에서 빼기 i 플러스 1을 li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i에서 시작해서 이제 b에 속하는 모든 부분 문자열 중에서 최대 길이를 이것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들을 L1부터 LA까지 이 값들을 빠르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 알려진 아이디어인데요. 자, 만약 li라는 값을 구하고 싶다면 요 접미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접미사보다 사전순으로 바로 앞에 있는 b의 접미사를 찾아요. 그것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이것보다 a보다 사전순으로 바로 뒤에 있는 b의 접미사를 찾아요. 그러면 얘네 둘의
최장 공통 접두사의 길이, 그리고 얘네 둘의 최장 공통 접두사의 길이 둘 중에 맥스 값이 li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LCP의 특징 정의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L 값들을 모두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문자열 A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알파벳 아무거나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자열 B를 붙인 이 문자열 두 개를 합친 요 큰 긴 문자열을 생각을 하고 이것의 전미사 배열을 구해주세요. 전미사 배열과 LCP를 구해주시면 이 둘로부터 요 과정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뭐 열심히 로그 타임에 할 수도 있고요. 뭐 투포인터나 스위핑 기법을 사용하면 선형에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이제 로그 타임 혹은 선형 타임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L 값을 모두 구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디어가 하나 더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이제 괄호 문자열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판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문자열 S가 있을 때 높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H0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i번째 문자가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자가 어떤 거냐면 지금 보고 있는 문자가 여는 괄호면 위로 한 칸 올라가고 닫는 괄호면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S라는 문자열이 열고 닫고 열고 열고 닫고 닫고다 그러면 열고 닫고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이렇게 산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산을 그렸을 때의 이 점의 높이를 이제 h로 표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 표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특징은요. 이 스트링 s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다 라는 것은 마지막 높이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높이가 음수인 것이 없어야 돼요. 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 문자열은 올바른 문자열입니다.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A의 부분 문자열이 올바르다라는 조건은요. 어떤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A에 대해서 높이를 계산을 했을 때 네, 마지막 점의 높이가 시작점의 높이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시작점보다 낮아지는 높이가 없어야 돼요. 즉 모든 i 이상 j 미만인 모든 k에 대해서 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a는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a에 대해서 여기서 h가 0은 0이고 이렇게 해서 산을 그렸어요. 산을 그리다가 여기가 hi 지점입니다. i 지점이고 이렇게 되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그러면 요런 점들이 요런 J들이 이제 이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되도록 하는 J들이에요. i를 고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J들 중에서 가장 큰 J를 찾을 거예요. 가장 큰 맥스 J를 찾을 겁니다. 근데 이 맥스 J는 어떻게 찾냐면 맥스 J 이후는 무조건 내려가는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점의 높이가 이 맥스 J 플러스 1의 h 값의 높이는 hi-1과 같아요. 즉 높이가 hi-1이 되는 i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요 점을 찾으면 맥스 j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뭐 네, 단순하게 dp를 이용을 해서 선형 시간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 i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요런 맥스 j 값을 뭐라 할까요? 맥스 j i mi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요 아래쪽 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j가 mi 이하다라는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i부터 j까지 이루어진 이 a라는 부분 문자열이 SAB라는 집합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첫째로 B에도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문자열이 B에도 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li라는 이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j라는 값이 ji 플러스 li 마이너스 1 이하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i부터 j까지 이 문자열이 올바르다여야 되는데 그것은 hj가 hi-1과 같고 j가 mi 이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조건을 연립을 하면요. hj가 hi-1과 같고 j의 범위는 i 플러스 li-1과 mi의 미니멈 이하여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h를 수열로 해석을 하시면 어떤 구간 i부터 요 값까지 이 구간 안에서 그 값이 hi-1과 같은 값이 총 몇 개가 있니를 묻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뭐 단순하게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뭐 오프라인 테크닉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어, 네, 각 A의 서픽스에 대해서 그것들의 프리픽스 중 집합에 속하는 것들을 빠르게 세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을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i 값은 다른데 같은 문자를 의미를 하는 쌍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언제 존재를 할 수가 있냐면 이 j라는 값이 너무 작아서 얼마보다 작으냐? i 플러스 lcp i보다 작으면 그것이 이미 계산된 부분 문자열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값은 또 빼주는 테크닉을 써주시면 이제 이 집합의 크기를 세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이 i 값을 SA 순서대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 J를 빠르게 딱딱딱 계산을 해 나가면서 개수가 K가 넘어갈 때 답을 계산을 해주시면 네, 로그 타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이제 i를 SA 순서대로 돌면서 이 집합에 속하는 J들의 개수를 빠르게 세줄 건데 그것은 결국 어떤 구간에서 그 H 값이 특정한 상수랑 같은지 같은 그런 값을 빠르게 세는 것과 같고 근데 그것은 세그먼트 트리 혹은 뭐 DP나 스위핑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세줄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중복을 미리 계산한 스트링과 겹치면 안 된다는 중복을 고려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J가 요 i 플러스 LCP i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빼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i를 처리하기 직전에 여태까지 셌던 J들의 개수가 어떤 값이었는데 i를 처리하고 나니까 그 값이 k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i번째 서픽스의 프리픽스 중에서 답이 있는 거니까 그 답이 무엇인지 j를 다
선형적으로 다 일일이 시도해 보면서 K번째가 뭔지를 일일이 찾아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네, A 길이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이해하셔서 구현하시면 로그 타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부분 문제 5, 6, 7은 이제 L 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뭐 H나 H 값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공통 괄호 문자열 사전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